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정원석입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섹터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8월 말에 저희 쪽에서 산업자료 나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너무 일부 업체들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7월 이후에 8, 9, 10월 동안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부 좀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던 양극재 업종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업체들도 지금은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런 2차전지 섹터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유럽 쪽의 배터리 수요입니다. 그래서 최근 배터리셀 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유럽 쪽 수요가 좀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전기차 수요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유럽 전기차는 너무 잘 팔리는데 왜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셀 수요는 둔화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그림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유럽의 BEV 순수 전기차입니다. 배터리로만 가는 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판매되는 순수 전기차 BEV의 판매량의 YOY 증감률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 성장률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금 8월 달에는 103%의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그리고 그만큼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2배 정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호조세입니다. 물론 PHEV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지 영국 국가들에서 작년 올해 보조금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판매 부진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PHEV보다는 대당 탑재 용량이 5배가량 더 큰 이 순수전기차의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배터리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려뿐만 아니라 실제로 셀업체들 혹은 소재업체들의 실적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5번에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의 중대형 배터리의 출하량 제 추정치를 넣어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죠. 3분기 때 아시다시피 북미 쪽의 수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이제 AMPC 보조금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낸 만큼 북미 쪽의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미 쪽의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OQ 전분기 대비 성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유럽의 배터리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이 북미 쪽의 성장을 좀 갉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도 이제 얼마 전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전분기 대비 QOQ의 물량 증가가 25%를 회사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추정을 해보면 한 10% 성장에 불과했던 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유럽의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출하량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가 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 OEM 업체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그림 7, 8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폭스바겐으로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폭스바겐이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는 ID3, 4, 5 세 종류입니다. 이 세 종류의 생산량과 판매량, 이걸 저희가 보통 셀인 셀스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생산량과 판매량을 누적으로 산정을 해서 재고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재고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판매는 너무 좋지만 앞에서 보셨잖아요. 판매는 너무 좋지만 실제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품 수요는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크리티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림 9번에 보시면 이미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점유율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과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거의 역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점유율이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벌써 40%까지 올라왔고요.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57%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국이 40%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 10번을 보시면 CATL이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혼자서 35%의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가 40%인데 CATL이 35%면 중국 전부 다 CATL 혼자서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LFP라는 배터리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CATL이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90% 이상이 다 3원계 배터리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하는 걸 그대로 지금 유럽에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그 중에서도 한 60% 정도가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ATL 배터리를 도대체 누가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나 샤오펑 혹은 BYD 같은 전기차가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림 1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알아오던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BMW, 벤츠 등등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 엄밀히 따져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G라는 업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영국 브랜드였지만 2005년 이후에 중국으로 인수된 중국 업체입니다. 엄밀하게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보나 폴스타가 같은 계열로서 스웨덴 기업이었는데요. 이 회사들도 중국으로 인수가 돼서 이제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 업체들은 엄밀하게 유럽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중국으로 인수됐기 때문에 이 중국 브랜드인 이 업체들은 CATL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CATL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ATL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업체들도 일부 CATL의 채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배터리셀 업체들의 유럽 고객사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폭스바겐, BMW, 벤츠, 스텔란티스, 르노니산, 미쯔비시 얼라이언스 이런 업체들을 주로 고객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의 점유율은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중국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볼보, 폴스타 그리고 MG 같은 업체들은 2020년 1분기만 해도 1, 2%밖에 점유율을 못하다가 지금은 벌써 17%까지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CATL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뺏기다 보니 유럽의 전기차는 굉장히 잘 팔리지만 재고로 인해서 그만큼의 성장은 나오지 않는 이 배터리 수요 내에서도 한국 업체들의 수요는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시장은 지금 중국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유럽 쪽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요 둔화는 단기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업체들은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보조금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한정된 이 인적 자원과 투자비를 유럽 혹은 미국 이 두 지역에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할까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미국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투자는 힘을 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정치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 미국 정부의 견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 미국에 진입을 못하니까 자기네들의 투자 여력과 인적 자원을 유럽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 중국은 유럽으로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는 한국 업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캐파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한국과 중국
역전될 가능성이 지금 앞으로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보급형 모델, 좀 중저가 차량에서의 보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가격이 좀 높은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 채택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LFP 배터리를 아직 한국 업체들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중국 업체들 걸 가져다 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드라는 업체는 CATL과 공장을 짓기로 공식 발표까지 했었지만 최근에 의회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미국에서 중국 업체들의 진입을 더 제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미국의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나타낸다면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요는 미국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기존에는 유럽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잘하고 미국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하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이제는 유럽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어떻게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이미 올해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내년 종목들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향의 매출 비중, 노출도가 낮은 업체들을 선택하는 게 향후 실적의 노이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의 매출 비중이 낮다라는 의미는 결국 미국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IRA법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거나 혹은 기술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변화의 수혜, 이런 부분에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유럽의 매출 비중이 가장 작은 건 테슬라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 LNF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올해 LNF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고 주가도 굉장히 애를 먹였지만 내년부터는 좀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IRA법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전해질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해질도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이 미국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들 때 탈중국한 FTA 체결국인 한국에 전해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첨보의 수혜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변화 측면에서는 충전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리콘 응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CNT 도전제의 나노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업체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SDI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둘 다 저는 사실 어느 쪽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둘 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셀 업체들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이 유럽향 수요의 부진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AMPC 보조금을 받으면서 회계적으로 어닝이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잘 되는 에너지 솔루션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차전지 섹터는 올해 상반기와는 달리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최근에 제가 보고서 발간한 이후에도 국가정책연구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그래서 성장이 가능한 이런 업체들을 내년 종목으로 좀 가져간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